아버지가 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큰오빠가 이제 가장 역할을 하시느라고. 그러네요. 아버지 대신이었고. 네, 이게 저를 늘 호되게 이렇게 대하시고 그랬어요. 엄하게 대하셨어요. 오빠가 이제 퇴근하고 오실 때는 저 놀다가 또 자는 척하고 그렇게 하다가 오빠를 피하고 또 별로 대화할 그럴 저기도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고서 이제 신혼집으로 갔는데 갔더니 세상에 옥탑방이었던 것 같아요. 예, 옥탑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머 날씨는 썰렁하고 춥고 황량한데 정말 서글프고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새도록 고민 끝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저희 오빠한테 편지를 썼어요. 남편 월급 갖고는 이 월세를 내다가는 저희 생활을 하기가 너무 빠듯하니까 오빠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편지를 썼었어요. 아유, 그렇게 엄한 오빠였는데 이렇게 편지를 쓰기까지 얼마나 고민이 많으셨을까 그러니까. 싶어요. 근데 오빠가 답을 하셨을까요? 참 어렵게 쓴 편지였는데 한 보름쯤 됐나? 오빠가 전세돈을 한 30만 원을 마련해가지고 갖고 오신 거예요. 직접 오신 거예요? 예, 그때 30만 원이면 정말 큰 돈이었어요. 70년대 초반이었기 때문에 오빠 덕에 전세를 얻어서 이제 고생을 좀 덜 했죠.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오빠 한 기간이 좀 지나서 이제 돈을 이제 30만 원을 만들어서 봉투를 줬더니 눈을 부릅뜨시면서 너 이거 너무 멋있다. 나한테 주면은 너하고 나하고 인연 끊는 거야. 멋지기. 그러시면서 그냥 바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때 진짜 우리 오빠가 그렇게 속이 깊으신 줄은 정말 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뭐 겉으로는 좀 무뚝뚝 하셨어도 그 속마음은 그쵸. 동생한테 항상 든든한 버팀목이 돼주시는 분이었네요. 그렇죠. 근데 그 태산같이 믿었던 그 오빠가 제가 말을 표현을 하지 못한 채 듣고 돌아가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그 말을 하고 싶은데 오늘 이 시간까지도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그게 제 응어리로 남은 숙제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시간으로 돌아간다면 오빠한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네. 오빠 정말 고마워요. 그 오빠 덕분에 오빠가 있었음으로 해서 저를 지켜주시고 올바르게 키워주셔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빠 정말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요. 집에 가면은 왜 이렇게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무뚝뚝한지 사람이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사랑한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런 걸 더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평소에 이렇게 마음을 나눌 때는 이제 문자나 편지를 이용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자리를 편지로 이용해 보실 분 또 계신가요? 저는 늘 같이 하는 아내에게 제 감정을 한 번도 표현하지 못했어요. 한 번도. 우리 어머니를 우리 한 30년 동안 우리 집에서 같이 사셨어요. 근데 제가 막내 아들이거든요. 막내 아들인데 사실 가끔가다 와이프도 왜 막내 아들이 계속 어머니를 모셔야 되느냐 이런 말을 가끔 하죠. 힘들 때는. 그럴 때는 나는 아들이 100명이 있어도 내가 어머니를 모실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게 싫으면은 이혼 도장 찍는 거지. 이렇게 얘기했죠. 효자 중에 효자시구나. 제가 가장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으니까 만약에 그 어머니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다면 내 평생 죄인이 될 것 같다. 이렇게 강하게 나가니까 와이프도 결과적으로는 수긍을 하고 지죠. 그렇지 않겠어요? 고부 사이라는 게요. 사이가 좋아도 계속 얼굴 보고 부대끼다 보면은 서운한 게 쌓이잖아요. 그쵸, 이승현 아나운서? 그렇잖아요. 저 딱 30년의 반인 15년 함께 살았는데, 저희는,
글쎄요, 좋았어요. 예. 어머니 그쵸? 근데 또 아니 다르죠. 근데 진짜 마냥 좋을 수만은 없을 것 같은데. 안 부딪힐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아내가 방에서 끙끙 앓는 소리가 들리지만 그래도 참으면서 큰 소리 어머니한테 한 번 내지 않았어. 그러면서 90이 넘으시니까 이제 몸이 세잔해지시고 맨날 며느리한테 미안하다를 수없이 그 와이프가 어머니 뭐가 미안해, 아들도 낳아주고 손자도 키워주고 그랬는데 내가 미안하지. 그 말을 이렇게 들었을 적에 옆에서 들었을 적에 정말로 눈물이 나도록 고맙더라고요. 그렇죠. 거기다가 또 와이프가 나를 못 말리는 게 서울에서 어머니 쓰시던 방에다가 영정을 모셔놓고 3년상을 치러드린 거예요. 3년상이 뭐냐면 아침 저녁으로 상식 올려드리고 향 피우고 저 절하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3년 예. 그런데 그거를 나 대신 차려주고 그게 얼마나 사실 어찌 보면은 참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제 생각에. 3년상을 들어는 봤는데 실제 3년상을 지내신 분은 처음 봤어요. 맞아요. 이기문 선생님이 황금연못 함께 하신 지 수년이 되셨잖아요. 네. 근데 아내분 말씀을 하신 적이 없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제 기억에. 저도 처음.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속으로 아내분하고 사이가 안 좋으시구나. 예, 저도 그랬어요. 예. 근데 오늘 이렇게 칭찬해 주시려고 높이 사시려고 아끼고 아끼셨었구나. 너무 라는 아꼈네. 걸 그렇게 알겠네요. 아유, 아내분 업고 다니셔야 돼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사실 고맙다는 말을 마음속엔 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자, 그때 참 따뜻한 말이라도 해주고 위로라도 해줘야 될 걸 이런 후회가 듭니다. 아니 사실 좀 많이 늦었어요. 많이 늦었는데 선생님께서 진짜 그동안 못했던 그 수십 년의 그 진심을 담아서 네. 아내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해주세요, 좀. 또 제발. 음악 깔아드릴게요. 자, 뮤직 큐. 여보 이 여사 참 고맙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머니 모시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어머니가 내 집에서 내 무릎에서 이렇게 조용하게 편안한 저기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거 다 당신 덕택이요. 내가 그동안 감사 말 한마디도 못하고 당신을 위해서 해준 게 없는데 앞으로도 김치도 담그고 설거지도 해주고 청소도 다 할 테니 우리 건강하고 오래 삽시다. 이 여사 사랑해요. 인격이 되셨네요. 예. 정말 가족 사이에 미안하다, 고맙다, 사랑한다. 요거 세 마디는 아끼면 안 될 것 같아요. 맞아요. 하면 요것만- 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요것만 잘해도 좋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또 가슴 속에 묻어둔 이야기, 못다 전한 말에 대해서 또 얘기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저는 경남 통영의 사랑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예. 제가 아마 어릴 때부터 공부에 욕심이 남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가 예. 끝까지 딸은 공부를 시켜서 뭐 하냐고 노발대발 하시는데 예. 제가 3일 동안 단식 투쟁을 하고 아버지한테 울며 불면서 매달려서 제발 고등학교 좀 보내달라고 아무리 매달려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결국 안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송아지를 팔아놓은 돈을 몰래 훔쳐서 서울로 도망을 왔어요. 어머, 소판 돈을 가지고. 그래서 근데 애기가 소판 돈을 가지고 서울에 막상 왔어요. 그 돈 가지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애기인데. 서울에 올 때는 네. 꿈이 부풀었어요. 공부를 내가 하겠다. 서울 가서 기술 배워서 직장 다니면서 야간 고등학교를 다니면 되겠구나. 그렇게 꿈이 부풀어서 왔는데 기술 배워서 직장은 다니기는 하지만 그 직장에 너무 늦게 끝나고 고대에서 학교 갈 엄두가 안 났어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를 가지도 못하고 이럭저럭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어요. 근데 5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고향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한번 이때쯤은 이제 갔다 와도 되겠구나 하고 이제 고향을 내려가게 됐어요. 5년 만에 고향집에 이제 가시려니까. 벌은 돈으로 선물도 사고 부모님 선물도 사고 가족들 선물을 다 사서 딱 고향집에 들어갔는데
아버지가 저를 보시더니 아니 내가 얼마나 구박을 했는데 몇 년 동안 집에 안 왔어? 큰 소리로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화를 내시니까 저도 덩달아서 네. 얼마나 속이 상했으면 제가 이제야 왔겠어요. 대들었는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아버지가 보고 싶었다는 표현을 그래서 맞아요. 그렇게 돌려서. 했던 것 네, 같아요. 왜 이제야 왔니?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그런 말씀 하시는 아버지가 미웠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근데 뭐 공부가 너무 하고 싶은데 학교를 안 보내주니까 그 마음이 이제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으로 투영이 된 거죠, 선생님. 네.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이 사업 실패를 해서 제가 어린 애들을 업고 시장에서 장사를 해가면서 먹고 사는데 너무 힘들고 고달파서 예. 우리 아버지가 날 공부를 시켜줬더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지는 않았을 텐데 하고 원망스러운 마음이 들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어른 형편에서 자식들을 키워보니까 아 자식들이 원하는 걸 해주지 못하는 부모의 심정이 이런 거였구나 하고 조금씩 이해가 되더라고요. 진짜 부모가 되셨다. 이제 살아 계시는 시간을 돌렸더라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딸이 됐을 텐데 그걸 못하는 딸이어서 그 시간을 되돌릴 수 없는 게 정말 아쉬웠어요. 네. 그러면 지금 그때로 돌아가서 아버지께 한 말씀 하실 수 있다면 어떤 말을 꼭 전하고 싶으세요? 아버지, 전 지금은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아요. 제가 그때 너무 철이 없어서 아버지한테 대들고 했던 게 너무 죄송스럽고요. 그렇게도 원하던 공부를 해서 대학 교수가 된 지금의 제 모습을 아버지가 보신다면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 싶습니다. 아버지,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고요.